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2년차 형사 전문 안세현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을 많이 다루시는 거예요? 뭐 성범죄나 아니면 마약 쪽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경제범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변호사가 되셨을 때 형사 전문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도 좀 있었나요? 저는 뭔가 이 형사 사건이 좀 더 드라마틱한 게 있더라고요. 좀 극적인 것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잘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네. 좀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변호해주고 하면서 좀 많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죠. 징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성범죄, 마약, 네. 사기 이거를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빈도수가 많은 건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범죄 쪽이 더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마약 쪽으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들을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약 종류 중에서도 어떤 종류가 제일 많이 오세요? 전통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입문용 약이 뭐 마가 많이 있고 또 많이 했던 게 필로폰. 요즘 또 많은 게 페타닐. 네, 페타닐이 많아요. 저는 페타닐 그거를 외국 유튜브로 보고 봤거든요. 네, 좀비처럼 이렇게 먹어요.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나 그걸 안 했을 줄 알았어요.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연관된 영상들이 뜨잖아요. 네. 근데 페타닐을 청소년들이 이제 하는 실태까지 왔다라고 네. 하니까 조만간 진짜 우리도 길거리에서 그런 걸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심리가 딱 생기더라고요. 네. 이 불안 심리가 매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현실이 그런 건지. 현실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말에 몇 프로 동의하세요? 저는 90% 동의하죠. 이미 청정국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해보는 분들을 보면은 유흥업소 종사자라거나 그런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약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인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많이 연로가 돼서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 회사원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이 사람이 약을 했다고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 상담이라든지 방문도 많이 오시고 그럼 한 달에 보통 몇 분 정도가 찾아요? 약 관련해서는? 몇십 분 이렇게 계시죠. 몇십 분이나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은 이미 어딘가에서 걸린 거잖아요. 걸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마약하면 무조건 걸린다 이 생각이 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걸려요? 이 상선은 이제 마약 공급한 사람을 상선이라고 하고 본인이 밑에 마약을 공급해준 사람을 미치라고 하거든요. 마약 관련된 은어인데 한 명이 잡히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수사기관에 얘기를 해주면 형량을 감형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줄줄이 딸려서 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마약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마약을 받은 그곳에 걸리기만 해도 나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럼에도 왜 애초에 사람들이 마약을 시작할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구들의 권유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뭐 직장인이나 뭐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삶이 좀 팍팍하잖아요. 여러 가지 뭐 내집 마련도 힘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검색으로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접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가장 흔하게는 뭐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처음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무료로 그냥 나눠줘요. 무료로 나눠줘요? 네. 처음에는 한두 개 그냥 알 같은 거 받아서 이거 먹으면 재밌게 놀 수 있다라는 말 듣고 술 마시고 막 흥에 올라온 그 김에 해보는 거죠.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나쁘지 않은 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그리고 다음에 또 클럽을 갔어. 술만 마시고 노는데 재미가 없는 거야.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약이 서서히 뇌를 고장을 내는 거거든요. 쾌락의 역치가 훨씬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찾고.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만 먹어도 그 정도 즐거웠다. 다음에 먹을 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더 먹어야지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는 게 요즘에 되게 쉽다. 진짜 검색만 하면 다 나온다 이러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쉬워요? 정말 쉬워요. 제가 만약에 지금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이 엄청 비싸거나 그러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성도 더 높아지게 되고. 다른 형사 사건도 같이 하시니까 네. 의뢰인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기 사건인지 성범죄에 관련됐는지 약 사건에 관련됐는지 딱 보면 알아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여요.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약 하시는 분들은 약간 눈에 좀 초점이 없다거나 또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 게 의뢰인 분들 중에 여성분인데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요. 얼굴도 막 조망만하고 이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왜 왔지? 이런 분이면 거의 90% 그냥 90%나 돼요? 네. 이쁘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쁜 외모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은 거의 연예인급 외모인데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오셨다 하면은 대부분
그럼 어차피 경험적 데이터니까 뭐. 네, 맞습니다. 그럼 검색해서 마약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환경이나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게 많죠. 친구들이나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한 중독자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멀쩡해요. 네, 만약에 제 친구라고 치면은 근데 저한테 예를 들어 권유를 해줘요. 근데 그 친구의 상황이 뭐 눈도 퀭하고 살도 여기 다 빠져 있고 이러면은 하기 싫잖아요. 근데 멀쩡하거든요. 또 친구가 되게 멋있는 친구야, 뭐 잘 나가는 친구야. 그러면 해도 괜찮겠나? 뭐 약간 동료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린 분들이 좀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외에 또 모르고 한다던가 강제로 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타서 남자분들께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이건 진짜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자기 친구들한테도 약을 몰래 해서 이걸 중독되게 만들어서 찾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인데요? 네, 처음에 접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거죠. 친구인데 속아서 한 거죠. 뭐라고 그랬대요? 그걸 그냥 이거 뭐 무슨 약이다 하면서, 아니면 뭐 음료수 아예 타서 준다거나 그러면서 자기 고객을 확보하는 거죠. 그게. 돈 벌려고. 네. 그럼 남녀 성비는 어떻게 돼요? 성비는 요즘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와, 그럼 연령대는요? 예전에는 나이대가 높았거든요. 네. 한 뭐 40대 이상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20대들도 있고 미성년자들도 있고. 미성년자들도 찾아와요? 부모님이랑 같이? 그렇죠. 부모님 같이 오시죠. 와,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마약 사건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이 많아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앞으로 더 늘 거라고 보세요? 조금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늘 수밖에 없다고 봐요. 구조상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미국도 그랬고. 그리고 또 연예인들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연예인들에 대한 약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중에 어린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뭔가 힙한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뭔가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나 뭐 상류층, 재벌가의 뭐 아들들이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떠돌니까 나도 이걸 하면 왠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건 마약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구속 안 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한 번 정도는 구속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이미 드니까 한 두 번째 걸리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안 걸리는구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네. 유아인 씨도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전 분명히 구속될 줄 알았거든요. 국민들의 이 법감정 자체가 매체들을 이렇게 보면은 댓글 달리는 게 와, 저거밖에 처벌 안 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감정적으로는 왜 구속 안 시켜라고 판사를 욕하고 싶긴 하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또 해석을 들어가면 형평성이 없으니까 또 그거는 법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힘든 것 같긴 해요. 뭔가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일반인의 법감정과 실제 사법기관에서 나오는 판단이 다른 경우가 꽤 있죠. 그러면 처벌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그 범죄율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생각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는 게 무조건 형량을 높이 올린다고 범죄율이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범죄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이거든요. 네, 이걸로 인해서 인생이 망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한테 이 약을 몰래 권유한다거나 판매한다거나 이런 건 정말 더 엄벌에 처해야 되지만 본인이 그냥 투약한 것에 대한 죄를 이제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본인인데 이것을 일벌백계를 해야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형량을 올리는 것에 비례해서 똑같이 반비례해서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 사범들을 변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당연히 본연의 업무시지만. 네. 그런 걸 좀 느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력사인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정당은 현금지원금을 당일에 입금해드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은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까지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알뜰폰도 약정 없이 월 2만 원대에 개통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의뢰인들의 뭐 형을 감경시키는 걸 가장 원하고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분이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도록,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좀 포커스를 해서 상담할 때도 그런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어린 분들이 부모님들이 같이 오신 경우에는 부모님들께도 국가에서 만들어진 심리상담센터나 아니면 뭐 약물치료센터 이런 것들도 꼭 가보라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양형자료로 내야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형을 낮추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실제 이분들이 전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다시는? 네, 저는 뭐 제가 굶어 죽어도 되니까 마약 사건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범죄나 아니면 뭐 사기나 이런 분들 중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마약은 생각보다 왕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제 느낌상 한 4, 5년 전부터 이미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 감도 약간 그렇긴 하거든요. 네. 어느 순간 진짜 한 4, 5년 전부터 한 10년 전은 안 이랬어. 네. 네, 안 이랬어요. 매체에서도 어려웠어. 진짜 어쩌다 한 번 나오고 네. 그럼 진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 딱히 없잖아요.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신념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의 그래서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저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하기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각심을 일으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